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난강 이승훈 선생, 사회에서는 난강 이승훈 선생이라고 그러시는데요. 난강 이승훈 장로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1919년에 기미 3.1 독립운동 만세 사건 있죠. 그 만세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향이 평안북도 청주시죠. 청주가 아니라 정주, 경북 정주에서 태어나셨고 정주에서 젊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저기 평안북도 정주에 가면 오산학교 있어요? 네, 그 오산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1907년에 오산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네, 화면 하나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네, 지금 여기 사진이 나오셨죠. 그리고 우측이 1907년에 개교한 오산학교인데 1920년대 그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체조하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고아 출신이신데요. 고아 출신으로 1900년 초에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 생에 전 재산을 다 사회 환원하고 오산학교 설립하시는데 다 희사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864년에 평북 정주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정주에서 출생하셔가지고 10달, 그러니까 태어난 지 10개월 됐을 때 모친께서 사망하시고 10세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10살에 고아가 되었어요. 고아가 되었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양반집에 돈 많은 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이제 상민이라고 그러죠. 상민. 주로 얘기하는 쌍놈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10살에 고아가 되었으니까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아버지께서 한 7, 8살 때부터 서당에 보내가지고 간단한 이제 한문 교육은 이제 받았습니다. 한 3, 4년간. 그게 이분 받은 교육의 이제 전부 다예요. 10살에 유기상에 취직을 했는데 정주에 있는 유기상이 아시죠? 녹구를 아시죠? 녹구로 장사하는데 유기상에 취직을 하셨는데 10살에 얼마나 성실한지 주인에게 정말 잘 보였어요.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이승훈이는 지시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지시할 게. 왜 지시할 게 없냐? 알아서 일을 다 잘한다 그래요.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시할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평생 신조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목숨을 버리더라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게 이분의 신조예요. 10살 때부터 그랬어요. 이 유기상에서 심부름꾼 할 때부터. 그리고 얼마나 일을 성실히 하느냐. 이 주인이 맨날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가지고 가래가 부글부글 끓는데 옛날에 요강 아시죠? 요강. 요강 썼잖아요. 전부 다. 요강에다가 오줌만 두는 게 아니라 거기다 밤새 가래를 뱉어놔. 깍깍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거를 수시로 밤에 자짓 한 2, 3시간마다 주인 방에 들어가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가서 주인 방에 들어가서 또 요강을 가지고 나와서 닦아주는데 뭐처럼 닦아주냐? 거울처럼 닦아줘요. 빛나게. 거울처럼 2, 3시간 간격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그 요강을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요강이 어때요? 깨끗하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그게 바로 장사를 잘하고 돈을 버는 길이고 출세하는 길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요새 뭐라고 그래요?
아부라고 그러는 게 아부. 예? 아부예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아부하는 심부름꾼이 있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바로 돈 버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 아부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아부의 원래 뜻은요, 그 비위를 잘 맞춘다. 비위를 잘 맞춘다는 게 뭐냐? 비장과 위장을 잘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장과 위장이 잘 돌아가면 밥맛이 나요?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나죠? 밥맛 나게 하는 게 아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밥을 잘 먹게 하고 밥맛 나게 하는 건 건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아부자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밥맛이 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앉아 있으면 밥맛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 왜? 밥맛 없는 놈들 있죠. 예? 그 밥맛 없는 사람이 되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보면 밥맛이 나야 돼. 예?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장사 잘하는 길이고 돈 버는 길이에요. 근데 이 아부를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대가를 바라고 아부를 하면 안 돼. 예? 대가를 바라보고 하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안 바라고 누구에게나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예? 길에 있는 가난한 사람, 길에 있는 거지에게도 아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 난강 이승훈 장로 뭐냐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실하니까 14살 되던 해 주인이 유기상 전체 격리를 맡겼어요. 격리, 돈 계산하는 거, 돈 관리하는 걸 14살짜리를. 그리고 15살 되는 해 주인을 찾아가서 독립을 하겠다고 그래요. 독립. 저도 이제 따로 나가서 장사를 하겠습니다. 15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아들에게 이 가게를 안 물려주고 너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다 이거야. 네가 워낙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마음에 들어서 내 아들을 제끼고 너한테 이 가게를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떠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이승훈 소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도 주인 어른처럼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 일을 해서. 이게 그때 정치에서 제일 큰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15살 때 독립해 나오는데 돈 그동안 모은 게 조금 있고 주인이 좀 못해줬는데 워낙 돈이 없으니까 그릇 장사는 못하고 녹그릇은 비싸니까 숟가락 가루고 젓가락, 숟갈 젓가락은 좀 그릇보다 싸겠죠. 그 숟가락 젓가락을 챙겨가지고 나와서 그거 가지고 보찜 장사, 옛날에 보부상이라고 그랬죠. 그 등에다 등짐을 지고 장사를 하러 다녔는데 평북 정주니까 평안북도에서부터 황해도까지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멀리는 이제 인천까지 내려오고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 난강 이승훈 소년이 여기서 성공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니까 어디에 갔냐면 여러분들 남포 아시죠? 남포 항구를 물건 팔러 다니는가? 예? 남포 항구를 물건 팔러 다니는데 이때가 구 한 마리 되니까 남포 항구에 외국 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외국 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뭐가 제일 먼저 들어왔을까요? 외국 물자가 1800년대 말에 예? 성냥하고 석유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거예요. 성냥하고 석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뭘로 불 켰어요? 예? 부싯돌. 부싯돌 아시죠? 이렇게 찍 하는 거. 그걸로 불 켰는데 난강 그 이승훈 선생이 그 소년 시절에 남포 항구에 노젓가락 팔러 갔다가 보니까 서양 사람들을 보니까 뭘로 불을 켜요? 성냥. 성냥으로 팍 피니까 불이 확 올라. 그러니까 부싯돌보다 훨씬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나라 호롱불 켰죠, 호롱불. 호롱불을 켰는데 석유가 들어와서 남포 가니까 석유 등잔을 보니까 확 밝아. 그러니까 거기서 머리 떠오른 게 뭐예요? 아, 이 성냥과 석유를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사다가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때는 처음 들어온 거니까 부자한테 팔아야겠죠. 부자한테. 그래서 이 성냥과 석유를 사가지고
평양에 갔다가 팔기 시작하면서 노젓가락 노숟가락 파는 것보다 이익이 훨씬 크니까 거기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또 뭐를 합니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세상이 확 변하고 있다, 이 조선은 망하고 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나도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변화해야 되겠다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우리나라에 철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철도. 에? 철도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타고 다녔습니까? 뭐에다 짐 실어 가지고 다녔어요? 지금도 북한에 가면 저기 우마차, 소 달구이에다 끌고 다녀, 안 끌고 다녀요?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 기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동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뭐가? 야, 이제 새로운 운송수단이 생겼구나. 저 철도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면 손님에게 물건을 어떻게 해줘요? 물건을 빨리 배달해 주는 데, 빨리. 지금도 물건 빨리 배달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그걸로 돈 버는 회사. 쿠팡. 쿠팡 잡으러 주문 안 하세요? 마켓컬리. 마켓컬리 있죠? 그게 다 뭐예요? 빠른 배송하네. 근데 이승훈 소녀는 벌써 100여 년 전에 불과 학교 서당이라고 3, 4년뿐이 안 다닌 사람이 뭐를 생각했어요? 신속하게 수송과 배달을 해주면 뭐예요? 돈을 많이 번다는 거를 벌써 120년 전에 깨달은 분이에요. 그 소년이. 그래가지고 거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국에 지점망을 깔아가지고. 이 저기 안 나오네 아직 화면이요. 그러면서 생산자하고 저긴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페이지. 네네 맞습니다. 생산자하고 만드는 사람하고 소비자하고 빨리 공급을 시켜주고 유통을 시켜주면서 이제 거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분이 여기 그 다음 페이지요. 근데 이분이 행상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행상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에도 보다시피 남포항은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남포항은 어디하고 가까워요? 평양. 그 다음에 인천은 어디하고 가까워요? 네? 서울. 그래서 남포하고 인천 제물포항구에서 석유 성냥, 그리고 그때 양약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양약. 그때까지 한국 사람들은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네? 무슨 약을 먹었어요? 그때까지 한약이죠. 한약 잘 나요? 한약이 상처 나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한약이 몸을 보호하는 데는, 보신하는 데는 좋지만 여러분들 여기 상처 나고 찢어지고 그러면 한약으로 나야 안 나요? 잘 안 낫죠? 예? 근데 양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약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양약도 이 난강 소년의 상품이 된 거죠. 그거를 남포에서는 사다가 평양의 부자들한테 팔고, 인천 제물포항에서는 사다가 서울의 부자들에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그 유통망, 전국의 유통망을 해가지고 이미 나이가 30대에는, 그러니까 15살 때 창업을 했으니까, 15살 때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나이가 30대 됐을 때는 벌써 사업한 지 몇 년 되는 겁니까? 15살 시작했으니까 30대면 몇 년 돼요? 15년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자, 15년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나이가 30세 때는요,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됐냐면 소 70만 마리 값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 70만 마리. 소 70만 마리면 그때는 소 한 마리가 집값보다 비쌀 때, 웬만한 집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70만 채. 그래서 조선의 최고의 거부가 돼가지고 그 정부에서, 조선 정부에서 돈을 좀 뜯어가려고 벼슬까지 내려줘요. 천봉이라는 벼슬을. 그래가지고 벼슬까지 받습니다. 받는데 이분이 그 돈을 많이 벌다가
청일 전쟁이 나면서 자기 공장과 자기 사업장이 다 불타가지고요, 사업이 망해요 한때. 예? 돈을 많이 벌었다가 여기 그 윗페이지로 올려주세요. 윗페이지요. 그 전 페이지. 청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업이 망합니다. 사업이 망하는데 어디냐면요, 이승문의 실패와 재기가 있습니다. 거기요. 사업이 망해요. 망하는데 그 대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망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서 그 비단 갚으려고 사업 망해서. 근데 이 난강 청년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불타고 남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재산 가치를 계산을 했어요. 재산 가치가 얼마 남았나,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그 오부자라고 평안도 철산에서 최고의 부자인데, 그 부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르신, 전쟁이 나서 다 불타고 남은 게 이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앞으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이 많은데 딱 이승훈 청년 한 명이에요. 한 명이니까 감동을 줍니까 안 줍니까? 감동을 줘요 안 줘요? 감동을 주죠.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그 주인이 돈을 엄청 또 빌려줍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너같이 약속을 잘 지키고 신용을 잘 지키고 그런 청년은 반드시 성공한 데서 다시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다시 재고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 뭐가 철저한 겁니까? 신용과 약속 지키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사회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 안 돼요? 무슨 장사라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신용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고 근면하면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성공하죠. 근데 이분이 이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 믿은 후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믿은 후예요. 아직 예수 믿는 데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 어려서부터 이런 품성과 이런 인품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 머슴 소년이, 고아 소년이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때는 지금 우리 사회보다 더 엄청나게 가난할 때 안 가난할 때, 조선 말에 가난할 때 안 가난할 때, 삼순구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삼순구식이란 말이 뭡니까? 삼순이 30일에 한 달에 구식 9끼 먹는 시대예요. 너무 식량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너무 배가 고파서. 여러분 한 달에 9끼 먹으면 살만해 안 살만해? 여러분들 옛날에 가난한 걸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러잖아.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으신 분? 못 들었어요? 북한에서 그런 말 안 써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안 써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원래 우리 옛날서부터 내려온 말이에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밥을 하도 안 먹으면요, 굶으면 이렇게 석 달에 3끼면은, 석 달에 9끼면 열흘에 3끼 먹는 거 아니에요? 열흘에 3끼 먹으면 똥이 잘 나와 안 나와? 똥이 잘 나와 안 나와? 똥이 안 나와요. 나올 게 없어서 그래서 변비가 되는 거야. 변비, 심한 변비가. 그래서 똥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안 나오는 거야. 아픈 거야. 그래서 막대기로 파내고 그랬다고. 막대기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똥 안 나오는 거 제가 막대기로 엄마가 파내는 걸 봤어요. 우리 한국에서, 남한에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한 시절이죠. 조선말이라는 거는. 그때 뭐 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돈 갚겠다고 일을 해서 찾아갔으니까 얼마나 신용을
철저히 이 신조로 사신 분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출세를 했는데 이 방자육기라고 육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잣집들 양반집들이 쓰던 밥그릇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큰 부자가 됐는데 이 청년 시절에 한 30대 40대 시절에 길에서 평양에서 누굴 만나냐면 선교사들을 만나요.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선교사들을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교육 학교를 세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병원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데 이 이승문 선생이 배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서당 3, 4년 다닌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게 이 백성이 배우질 못해서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구를 또 만나냐면 우리나라 애국자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안창호 선생이 평양 시내를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셨어요. 전도 길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활동하고 강연을 하는데 길에서 안창호 선생의 전도 강연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야. 길에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창호 선생에게 저같이 추한 죄인도 이 더럽고 추한 죄인도 예수님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었고 모두 다 죄인입니다. 믿으실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안창호 선생에게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때 안창호 선생이 장로교 신자인데 그래서 이제 장로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장로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또 선교사들의 그 말을 듣고 안창호 선생도 학교 세웠죠. 평양의 대성학교. 내가 학교를 세워야겠다. 그 마음을 결심을 하기 시작하고 재산을 다 드러내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우는 일에 착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산학교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 그림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오산학교의 배치도예요. 오산학교 배치도인데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강당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풀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다는 수영장. 그때 당시 풀장, 강당, 체육관, 도서관, 운동장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그 하숙가가 있고. 자, 그러면 난강 선생이 그때 학교를 하실 때 그 유명한 분이 누구 있냐? 함석헌 선생이 그때 거기 선생으로 있었고 이광수가 선생으로 있었던 아주 정말 기라성 같은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 정신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하나님 사상, 예수님 사상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3.1운동, 독립운동을 주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산학교 운영하시던 중에 3.1 독립운동을 주도하시고 그걸로 또 잡혀가셔가지고 옥고를 치르신 후에 우리나라가 그때 4년제 대학이 없었어요. 일본 놈들이 하는 경성제국자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추진을 하시다가 일본이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실패한 후에 동아일보 사장을 좀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1930년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유언을 하셨냐면 내 시체를 학생들 생물 교육 시간에 사용을 해라. 내 시체를 박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의 시체 기부자예요. 이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의 시체 기부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체를 굉장히 중요시 하겠어요. 부모의 시체를 훼손시키면 돼요, 안 돼요? 훼손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엄청나게 중요시 할 때 자기 시체를 학생들 실습용으로 써라 하고 기부를 해서 박제를 하려고 그랬더니 일본 경찰이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냐? 학생들이 난강 선생 이런 순간 정신을 보면은 또 다시 독립운동으로 다시 일어날까봐 일제 경찰이 못하게 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시체를 기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방해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제가 주식에 대한 얘기를 했죠. 최초로 주식회사를 세우신 분이에요. 평양에서. 그러니까 최초로 주식회사를 세우신 분이고, 주식회사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부터 돈을 자금으로 받아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초의 시체 기부자다. 어? 이분이 안창호 선생에게 감동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 더 올려주세요. 더 다음 페이지를 주세요. 52세에 평양신학교를 들어가십니다. 옛날에 52세면 지금 몇 살 되냐면요, 70, 80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52세면 지금 7, 80인데 거의 뭐 노인네. 그 노인네가 평양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십니다. 그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그 유명하신 길선주 목사님을 만나세요. 이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 뭐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죠. 1905년에 성령 대부흥을 일으키신 분, 그 길선주 목사님을 만나시고 김병조 목사님을 만나셔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독립운동 계획을 해가지고 3.1 독립운동 만세 사건을 주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인 그러면은 손병희 선생이 대표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일을 다 주도하신 거는 난강 선생이에요. 이승훈 장로님이에요. 이승훈 장로님이 주도하셨는데 왜 손병희 선생이 됐냐? 손병희 선생이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승훈 선생이 손병희 선생을 주도한 겁니다. 우리 관습에 장유유서가 있지 않소?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으신 손병희 선생을 대표로 합시다. 그래서 3.1운동의 대표가 누가 되냐면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3.1운동 때, 이 3.1 독립만세운동 때 김일성 가족은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김일성 가족은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배웠어요? 참여 안 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33인. 이 33인 중에 목사님, 장로님에서 기독교에서 나오신 분들이 16인이에요. 16인. 33명 중에 장로님, 목사님이 몇 명이요? 16명이에요. 그러니까 3.1 독립만세운동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으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16명 그 목사 장로님들도 대부분 어디 분들이에요? 대부분 황해도 평안도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16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3.1 독립만세운동은 평안도 황해도 출신들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일으킨 겁니다. 김일성의 저기 외할아버지가 누구 이름 아세요? 강동록 목사. 예?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는 김영직 장로고. 예? 김일성도 어렸을 때 어디 다녔어요? 주일학교 다녔어요. 어렸을 때. 김일성도. 그러니까 김일성도 원래 예수 믿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에요. 근데 16살 때 만주에 17대 때 만주에 가가지고 만주에서 이제 사회주의 거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우리 이 3.1 독립만세운동은 평양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 서울의 파고다 공원에서 12시에 만세운동 시작될 때 평양에서는 1시간 전이 11시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양 이북에서 북한에서 먼저 주도한 게 3.1 독립만세운동이에요. 왜? 길선주 목사님도 평양에 평양교회 아닙니까? 평양에서 목사님한테 성령 대부흥회 일으키신 분 아니에요? 자, 그 맨 오른쪽 사진이 난강 선생 사진인데, 난강 선생이 감옥서에 계실 때 감옥서 옷 입고 찍으신 사진입니다. 그 붉은 벽돌이 감옥서 벽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남겨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예요? 제일 좋은 학교가? 에? 에? 서울대학교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오산학교예요. 오산학교. 어떤 인물들이 배출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 맨
아니 그 다음 페이지요. 맞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이 요 아니요 됐어요. 사진 네 번째 사진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진이 어떤 분이세요? 네 번째 사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이분은 고향이 어디냐면요, 경상남도 창녕이에요. 저 마산이 있는 창녕에서부터 이 평안북도 정주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오산학교 그 난강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 유명한 목사님 된 분이 그 옆에 계신 분이 웃고 계시는 분 있죠?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분이 누구 같아요?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신의주에서 해방후에 내려와가지고 영락교회 크게 하셔가지고 지금 한국 장로교를 만드시고 이끄신 분, 저 한경직 목사님은 예수를 안 믿고 오산학교 들어갔는데 오산학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유명한 그 신앙인이 나왔습니까? 이 두 분이 한국 아마 개신교 역사에서 최고로 위대하신 분들일 거예요.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난강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교장 선생이 누구냐면요, 조만식 선생이에요. 여러분들 조만식 선생 얘기 들어보셨어요? 북한에 계셨는데 고당 조만식 선생이 교장 선생 하셨고 난강 선생이 이사장 하셨는데 이 두 분이 매일 변소 청소를 했어. 변소 청소. 이사장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매일 변소 청소했어요. 김일성이가 변소 청소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변소 청소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겸손하지가 않은 거야. 독재자 그냥 군림만 하려고 그러고. 이 평안북도 정주가 겨울 되면 영하 몇 도 될까요? 아시죠? 영하 30도 내려가죠? 이야, 영하 30도 내려가니까 학생들이 가서 소변을 보면 소변이 다 얼어버려. 다 얼어버리죠. 저 강원도 양구소 군대 생활에서 알아요. 영하 30도 되는 데서 고지에서. 자, 그 다음에 똥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똥 넣으면 똥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똥이 이렇게 올라오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그걸 그냥 놔두면 나중에 앉으면 똥구멍 찌르잖아. 똥이 얼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야 돼, 안 쳐내야 돼? 곡괭이로 쳐내야 되죠. 그거를 이 난강 선생하고 교장 조만식 선생이 매일 학생들 오기 전에 새벽에 가셔가지고 그걸 삽질하고 곡괭이로 친 거예요. 학생들 똥 오줌을 어떻게 놓으라고? 편안하게 보라고.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죠. 난강 선생은요, 감옥소에 계실 때도 제일 연장자야. 제일 존경받는 분인데 감옥소 안에 똥간이 있어요, 없어요? 감옥소 안에 변소가 있어요, 없어요? 똥간. 항상 자청하셔가지고 똥간 옆에서 주무셨다고.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자청해서. 그리고 항상 변소 청소를 도맡아 하셨어요, 감옥소에서도. 그러니까 젊은 독립투사들이 어때요? 그분의 그런 성품에 감동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동받아요, 안 받아요? 감동받죠?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런 분이 변소 청소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그래서 하루는 학생들이 학교를 일찍 갔더니 그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들려, 변소에서. 그래서 가봤더니 고당 조만식 선생하고 난강 이승훈 선생이 뭐 하고 있어요? 변소에서 똥을 치고 있는 거야. 똥을 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엎드려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선생님들이 하시고, 똥 얼음똥이죠. 얼음똥 그렇게 치고 똥 얼음이 선생님 입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난강 선생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다 이거야. 애비가 아들의 똥을 먹는들 맛이 있지 않겠냐 이거야. 애비가 아들의 똥을 먹는데 뭐가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감동합니까, 안 합니까? 감동해야 안 해요? 감동하니까 거기서 무슨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애국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생은 국어 선생 춘원 이광수, 소설가 최고의 소설가, 시인 최고의 시인 김어, 최고의 민족 역사학자 단재 신처 선생 등이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한글학자 1인인 1인자이신 이윤재 선생,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산학교 선생들이 뭐예요? 한국에서 최고의 석학들이 선생으로 거기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분들이 나온 겁니다. 맨 왼쪽이 고당 도만식 선생, 그 다음이 단재 신초 선생, 그 다음에 춘원 이광수, 다 다목세에서 사진 찍었죠?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이 김홍일 장군. 한국 사람으로서 외정 때 중국에 건너가셔서 중국군 육군 소부장이 되시고 중국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하신 분이에요. 해방 후에 와가지고 이제 육군 중장 제대하셨지만, 그 옆에 지금 인제대학교 설립자 백인재 선생. 맨 오른쪽이 누구 같아요? 소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 화가 이중섭. 소그림으로 유명하죠. 그게 다 이분들이 다 오산학교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난강 선생이 어떤 분이신가?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죠. 돈 번 그 근거가 뭐예요? 돈 번 성품이 근면, 엄청나게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신용을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 약속을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위생에 철저하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뭐해요? 겸손하고 아부하고 스스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게 돈 번 그 성공, 경영에 성공하신 그 자질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전 재산을 학교 교육과 민족 독립운동에 다 바치고,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바친 다음에 학교를 세우는데, 학교 선생님들 밥을 맨날 해줬어요. 부인하고 같이. 선생님들 밥을 해줘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선생님들 숙소가 고장났다 그러고 가서 고쳐주시고, 새벽에는 또 학생들 똥 치우고, 이사장 선생님이 그 거부하셨던 분이, 이게 바로 어떤 삶의 자세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합니다. 1864년생이세요.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죠?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난강 이승우 선생님. 제 나이 되신 분들도 잘 몰라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질문 없으세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강의하면 좀 편한 게 있어요. 질문들을 안 하셔. 질문을 좀 까다로운 걸 해야 강사가 좀 힘든데. 자, 그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